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언니들의 유미선입니다. 네, 동네 언니들 중에 한 사람, 김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약간 우울해요. 네. 네, 얼마 전에 무안에서 SUV 차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형과 함께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다가 힘들어서 형하고 같이 모의해서 추락해서 서로 자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형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동생은 입건이 됐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실 예전에도 선생님, 예전에도 노부모, 병든 부모, 치매 걸린 부모 다 계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뭐 힘들고 물론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자살에 이를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더 어려운가요? 왜 더 어려워진 걸까요? 그거는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근원적으로는 고령화예요. 네네. 고령화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그게 많아진 거고, 빈도가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족 공동체.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 같이 모여 사니까 그냥 그 가족 전체도 대가족인데다가 막 또 주변에 이제 무슨 사촌, 오촌, 육촌 해서 친척까지 해가지고 거의 저희 집은 8명이 가족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막 친척들 많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고령들이 지금처럼 오랫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가족 공동체의 책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고, 물론 그때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 공동체의 어떤 책임으로 이렇게 좀, 돌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가족화가 됐다가 거기서 이제 아주 또 개인화로 이렇게 쪼개져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롯이 이제 그 자녀가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저희도 사실 이제 5형제인데, 네.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5형제가 다 같이,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부담을 나누는데, 5분의 1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형제는 좀 많이 내고, 어떤 좀 조금 내고, 다 사정이 다르니까, 조금 내는 형제도 힘들어하고, 많이 내는 형제도 힘들어하고, 사실은 다 부담이죠. 그렇죠. 네, 어려워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을 집에서 이렇게 돌보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회 구조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곳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거기는 다 돌봄을 24시간 케어하고 돌봄을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다고는 해도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의료가 발달하고 막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건 또 다 해드리다 보니 비용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화가 돼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제 돌봄의 부담이 이제 또 오게 되면 이제 특히 힘들어지겠죠. 이제 저희 연령대는 그래도 어떻게 해내지만 이제 저희 자녀 세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저 할머니가 치매신데 이렇게 좀 힘들다. 근데 엄마 치매에 걸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년인 저희들의 마음은 더 이제 무겁고 어려운 거죠.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이죠.
지금의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잖아요. 네. 이제 뭐 젊어지기도 한다 그래요, 치매도. 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감당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제 사회 구조상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또 뭐 또 해야 되냐면 치매 예방도 해야 된답니다. 네, 치매 예방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 일하다 보면은, 다 까먹고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자꾸 깜빡깜빡하고 네. 잊어버려서 저희 작은 아들도 치매 검사 한번 해보라고 치매 할 초기 정도로. 증상인가? 다 고민을 하죠. 네,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네.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매를 보면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도 보통 보면 이제 사회활동을 늦게까지 하시거나 네. 무슨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치매를 덜 걸린다거나 치매 예방이 되는 거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시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 자꾸 손근육 운동하고 뭐 몸 이렇게 무용 율동도 네네, 하고 이런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이런 활동들을 자꾸 인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활동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뵈러 요양원에 가면 90%가 여성이고 네. 남성은 거의 안 보여요. 네. 그게 그런 영향일까요? 그렇죠. 10년 이상, 20년 이상 여자가 더 길었거든요. 20년은 아닌 것 같은데. 15년인가? 아무튼 10년 정도 여성이 수명이 긴 더 걸로 나오죠. 길죠.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치매가 훨씬 더 많고 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들을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네, 그쵸. 그래서 남성들은 오히려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적은 것 같고 의외로 이제 여성들은 또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가사노동하다가 아이들이 다 크면 이제 떠나가서 뭐 빈둥지 증후군 같은 거 막 오기도 하고 갱년기 오면서 우울증 오기도 하고 가사도 그렇죠. 가사도 이제 줄어들고 시간은 남고 근데 내가 뭔가 나를 자아 성취할 그런 일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취미 활동도 없고 뭐가 없고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울감이 오면서 말할 상대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치매 확률이 치매 확률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치매는 뇌혈관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조금 이렇게 자기 건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고 이러면 이제 그 만성질환이나 이런 게 오면서 같이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 자체의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나 부모지만 내가 섬겨야 되는 부모지만 오롯이 그 치매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회적인 어떤 공적 부조나 사회 시스템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보다 그래도 많이 그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사건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 경제 안에서 그런 통합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는 그런 통합 돌봄 시스템들을 많이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다 할 수 없는 돌봄을 민간에서 하는 게 또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경제 그렇죠. 안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렇죠. 네. 그 사회적 경제는 이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 문제를 이제 같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자본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그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타임뱅크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타임뱅크의 사례로 나왔던 그 사례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치매가 걸린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타임뱅크를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치매 어르신을 자기가 돌보다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루에 4시간을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그 4시간을 일을 하고 그 자기가 일한 4시간을 다른 분이 와서 자기의 어머님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분이 뭘 하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 그 전에 자기가 직장이든 뭐 이렇게 즐겁게 생활했던 어떤 거를 자기가 이제 하고 오는 거예요. 아, 노모를 모시느라고 하지 못했던 중단됐던 거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가지게 된 그렇죠. 거네요. 그 4시간 동안에 다른 분이 와서 노모를 돌보고 그 4시간 동안에 이분은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고 오는 굉장히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분에게는 그 4시간이 정말 숨구멍 트이는 시간, 숨 쉬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4시간을 하고 돌아와서도 내 노모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타임뱅크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타임뱅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타임뱅크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타임뱅크는 그냥 서로 상호 교환, 상호 돌봄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요. 시간을 교환하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네, 거네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면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돈이 없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공평하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인 거죠. 그 시간을 내가 4시간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한 그 4시간이 그 타임뱅크에 저금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한테는 저금이 되고, 네. 저의 시간에 내 지출이 시간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지출이 네. 되고.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도 마이너스 시간이 있어도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낫겠네요. 제가 이제 통장이 돈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런 통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뿌듯하고, 네. 굉장히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그렇죠. 같고, 시간이 금이라고, 네. 진짜 시간을 금처럼 자본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게 필요에 따라서. 돌봄의 영역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서비스, 내가 가서 뭔가 일을 하고 돌보거나 뭘 해주거나 네네. 이런 시간을 아니면 그분을 모시고 뭐 병원을 갔다 오거나 이런 돌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상호 돌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 통장을 만들어서 시간을 막 네.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돈은 못 쌓아도 그건 쌀 수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시간은 누구나에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그 통장에서 시간을 사용해서 나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사회적 관계도 신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마을 단위, 약간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 이전에도 그래서 정주성이 있는 이제 가까운 지역, 공동체 이렇게 많이들 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했었죠. 아,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확산되지를 못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뭐 국가 차원에서 하기가 제약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그 민간이 한다고 해도 이게 너무나 이게 정말 힘든 차원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타임뱅크를 보면서 지금의 IT 산업의 발전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타임뱅크라는 제도가 잘 확산이 되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제도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과 같은 디지털 AI 시대에는 네네. 이런 기술적인 거 접목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돌봄 체계 만들어지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전에는 통장을 진짜 가지고 거기다가 쓰고 적어서 내고 통장을 갖고 그런 도장 찍어야지.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거리가 너무 멀거나 막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수가 없고. 하기가 어렵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휴대폰 하나로 저희가 네네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인증도 되고 뭐 검증도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정보도 네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뭐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빨리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구현하면 저희의 그 상호 돌봄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의 고립감이나 개인화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돌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 사회 문제를 저희가 스스로 좋은 긍정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돌봄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이거를 정부와 사회가 다 해결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사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기술과 접목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국회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국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국회는 지금 국회가 아니라 지금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데 그렇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늘 이제 그 사회 뭐 운동이랄 건 없지만 아무튼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갖는 늘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해주겠지. 어딘가에 어떻게 되어지겠지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돌봄 체계가 지금까지 누군가가 어떤 걸 시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호응을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게 무슨 댓글 하나도 좀 예쁘게 쓰거나 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제안이라도 하거나 말이라도 한번 하거나 이런 이제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사실은 개인적인 예방 활동을 하는 거와 더불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정책의 생각해요. 변화를 위한 그 일반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너무 좋은 솔루션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들이 나이를 이렇게 이제 먹어가면 그래도 이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프거나 이럴 때는 심지어는 저는 이제 죽음도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짐스럽게 이렇게 살기보다는 내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뭐 이런 생각조차 하는데 제일 대책이 없는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죽음을 줄 거라고 생각해 봤자 그쵸. 치매 걸리는 순간부터 뭐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육체만 있지.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부담이 되는. 육체만 있지 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좀 같이 나눠지는 그런 마음들, 관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역할을 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동네 언니들, 네. 또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구독도 좋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